안녕하세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구독자분들께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고요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게 언제인지 까마득하네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평범하게 사는 거라고 하죠. 그런데 살아보니 정말 그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30대 중반 끝자락에 서 있고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애기 엄마입니다. 제 사연의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도 마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정신나간 시댁을 고발해 보겠습니다. 여느 커플들이 다 그렇듯 저랑 남편도 연애하다 결혼 얘기가 오고 갔어요. 남편은 매사에 적극적인 편인데 유일하게 결혼 얘기만 하면 소극적인 태도로 변했었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어쩌면 나랑 결혼하기가 싫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희 남편과 저는 한 번씩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연애도 신중했고 결혼은 더더욱 신중했죠. 전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2개월 만에 바로 헤어졌는데 이유는 전 남편의 바람 때문에 뒤도 안 보고 바로 손절을 해버렸습니다. 바람은 한 번이 어렵지 두세 번은 쉽거든요. 봐달라고 정말 미쳤었다고 빌고도 빌었지만 전 받아주지 않았고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전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가 있던 것도 아니고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헤어져서 그런지 오히려 괜찮기도 했어요. 그러나 저희 남편은 전처와 조금은 달랐습니다. 전처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어요. 딸아이라고 들었고 사진은 한 장도 없다고 해서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의 입을 통해 들은 이혼 사유는 전처와 너무 오래 봤고 너무 오래 싸웠다는 이유였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이 둘의 관계는 꽤 오래 이어진 관계였죠. 10대 때부터 만났고 뭣도 모르던 철부지 시절에 사고 쳐서 애를 덜컥 낳아버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는 어떻게 살기는 살았으나 매일같이 전쟁을 치렀고 결국 별거생활을 하면서 지내다 이혼을 했다고 해요. 지금은 서로 죽일 듯 싫어하는 사이라서 전처가 아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본인의 딸이지만 전처를 너무 닮아서 솔직히 안 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전처가 싫다고 했어요. 그래도 양육비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달 꼬박꼬박 챙겨주고 있습니다. 말은 저렇게 해도 본인 자녀에게 아빠로서 할 도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저랑 남편의 공통점 중 하나는 전 배우자들이 외도를 했다는 거라서 그런지 대화도 잘 통했고 뭔가 같은 상처가 있으니 더욱 끌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제가 뭐든 믿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심지어 처음 만남을 시작할 때도 머뭇거리는 제게 먼저 확신을 줬습니다. 당신이 왜 망설이는지 아는데 우리 서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 그치만 나 그 말은 정말 해주고 싶어. 당신이라면 절대 하기 싫었던 재혼을 하고 싶어. 이 말이 뭐냐면 당신이랑 잘 만나다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서로 노력해보지 않을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치만 난 솔직히 아직도 용기가 부족해. 정말 바보 같지만 미안해. 답답하지? 나도 이런 데가 답답하기는 한데 내가 다치는 게 싫어서 새로운 시작조차 하기가 싫거든. 무슨 마음인 줄 알아. 그래서 당신에게 확신을 주는 거야. 그냥 가볍게 던지는 말 절대 아니고 나 진지하게 말하는 건데 당신이라면 진심으로 다시 내 인생을 시작해보고 싶어. 우리 잘 만나다가 결혼하자. 남편은 제게 먼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갖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단순히 연애만 대충 즐기다 끝내고 싶다는 게 아니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서 남편과 연애를 시작한 거였죠. 그런데 막상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슬슬 결혼하자고 얘기를 하니 남편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나이도 있고 심지어 저는 아이를 낳고 싶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결혼을 해야 했어요. 남편에게 이제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말을 하면 남편은 싫다고 말하지 않고 이리저리 대답을 회피하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기분이 불쾌하고 답답하기만 했지만 대놓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에 제가 상처를 받거나 이 관계가 끝날까봐 무서워서 쉽게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한마디로 어영부영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결국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말해버렸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대답을 회피할 거야? 결혼하기가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 사람 바보 만들지 말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결혼하기야 싫다고 했어? 왜 멋대로 판단해? 그걸 꼭 말로 직접 싫어라고 해야지 알겠어? 당신 지금 하는 태도를 봐. 이런 식인데 내가 모르겠니? 내가 정말 바보로 보여? 그냥 말을 하라고 싫은 건지 그게 아니면 대체 왜 그러는 건지 말을 해. 답답해 죽겠으니까. 당신이랑 결혼을 할 거야. 하고 싶어. 그런데 결혼하고 우리 관계가 변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조금 망설였던 거지. 마음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생각이 있으면 나랑 상의를 해야지. 왜 혼자 생각을 하냐고, 그럼. 나 정말 답답했고, 당신이 헤어지고 싶어 하는 줄 알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기나 해? 말도 안 돼. 내가 당신이랑 헤어지긴 왜 헤어져? 내가 못나서 그래. 미안해. 결혼하자. 준비하자, 우리. 결국 그렇게 눈물범벅이 되었고, 저희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금 서운했던 마음들이 눈 녹듯 다 풀렸어요. 어렵사리 결혼을 하기로 한 저희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들의 덕담을 듣고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바로 병원을 갔어요. 임신을 하려는데 혹시 몸에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했습니다. 결과는 문제가 없다고 했고 안심을 했어요. 병원에 갔다 왔다는 얘기는 굳이 남편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부담스러워할까봐 말이죠. 자연 임신을 도전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들어서 부담 없이 마음을 놓고 지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과할 정도로 아이를 원치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말리면서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 아이 가져야 하는데 자꾸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조금 있으면 노산이야, 노산. 자연 임신도 어려워진다고. 그럼 시술해야 하는데 그건 서로 너무 버겁고 힘들잖아. 우리 아직 신혼인데 벌써 애 생기는 거 원치 않아, 여보. 천천히 하자. 그래, 당신 입장도 이해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그렇게 천천히 하다가 나중에 자연 임신이 어려워지면 그때 그 버겁고 힘든 시술 다 견뎌낼 자신은 있는 거야? 당신이 하는 거 아니니까 뭐 괜찮다 이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마음도 이해하지만 내 마음도 존중해줘야지. 애를 혼자 키우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당신 뜻대로 애부터 낳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난 아직 애 키우고 싶지 않다고. 솔직히 애나 양육비 매달 보내는 것도 벅찬데 우리 애까지 태어나면 그 돈 감당 누가 해. 내 급여로는 택도 없잖아. 뭐라고? 그럼 당신이랑 전처 사이에 나온 딸 양육비 때문에 우리 애를 아직 낳지 말자는 말이네? 결국 진작에 그렇게 말을 하지. 왜 말을 빙빙 돌려서 했어? 이제야 이해가 되네.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나도 이런 사람 붙잡고 애 낳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남편과 대화를 하는데 순간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애 낳자고 구걸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결혼 준비를 할 때만 해도 맞장구를 쳐줬거든요. 노산인 상태로 애를 낳으면 아이랑 저랑 둘 다 위험하다면서 서두르자고 본인 입으로 말해놓고 이제 와서 저런 태도를 보이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는 하지만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여러 번 목격하니 뭔가 신뢰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오고 있었죠. 남편만 문제였다면 조금 버틸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위에 누나, 아래 여동생이 있는 남편이라 시댁은 제게 지옥이었습니다. 시부도 없이 시무와 형님, 그리고 신우, 이렇게 여자 셋이 모여서 저를 어떻게든 까내리려는 게 보였어요. 시무는 굉장히 무식한 편이라서 같이 어딘가를 가는 게 민망할 정도였어요. 가격이 다 정해져 있는 마트에 가서도 직원을 불러서 가격이 비싸다며 할인을 해달라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었죠. 이봐, 이쪽으로 와봐요. 아니 무슨 애호박이 금이야? 2,000원이 넘어가면 사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 저쪽 마트는 지금 1,200원인가 그렇다던데 장난쳐 지금? 손님 상대로 등쳐먹는 것도 아니고 뭐야, 빨리 할인해줘.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이거. 아유, 요즘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특히 애호박은 요즘 금호박이라고 불리잖아요. 저도 그래서 요즘 애호박 잘 못 사먹고 주키니 대신 먹는데 이걸로 드세요. 그리고 1,200원으로 팔 수가 없을 텐데 원가도 안 나와서. 뭐야? 내가 그럼 뭐 거짓말 한다는 거야?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 다 뒤집어 버리기 전에.
아까부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가격이 다 정해져 있는 게 마트인데 여기서 뭘 더 할인해드려요? 너 잘리고 싶어? 딱 봐도 애 딸린 애 엄마 같은데 애들 굶기고 싶냐고. 아니, 근데 이 할머니가 보자보자니까 말을 그냥 막 하시네. 내가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당신 같은 사람은 가만 안 둬. 2,000원 하는 애호박이 비싸서 못 사 먹으면 먹지를 말 것이지 왜 이 난리야, 어? 뭐야? 내가 지금 2,000원이 없어서 이 난리를 치겠어? 저는 결국 심호를 온몸으로 뜯어 말렸고 직원분께 죄송하다고 몇 번을 사과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는데 제가 심호를 말렸더니 오히려 제게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본인을 왜 말리냐고. 잘못한 건 저 여자인데 왜 본인이 잘못한 것처럼 말리냐고 난리를 쳤고 결국 마트 책임자까지 나와서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저희는 장도 못 본 채 나왔어요. 집 가는 길 내내 씩씩거리는 심호의 욕을 제가 대신 들어야 했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호랑 단둘이 어딜 가기가 싫었습니다. 쪽팔리고 창피하잖아요. 형님도 심호랑 성격이 똑같습니다. 무조건 큰 소리부터 내면 이기는 줄 알고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누가 본인에게 조금만 거슬리는 행동을 해도 그걸 못 참고 바로 질러버리는 성격이었습니다. 신우는 형님과 심호랑은 조금 다른데 사람 약올리는 재주가 있었죠. 얼마나 비아냥거리는지 오히려 셋 중에 신우 때문에 열받던 일이 가장 많기는 했어요. 결론은 이 셋 다 너무 버겁다 보니까 어울리는 게 싫었습니다. 제가 시댁만 가면 기가 막 빨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도 성격이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착한 사람도 아니고 온순한 성격도 전혀 아닌데 그런 저를 능가하는 이 사람들은 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시몬은 자주 봐야 친해진다는 주의여서 굳이 저희 부부를 시댁에 초대해서 밥도 먹이고 막 그랬어요. 그냥 쉬게 냅뒀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말이죠. 또 저희 부부가 시댁에 간다는 걸 들으면 형님도 오셨거든요. 신우는 시모랑 같이 살고 있으니 당연히 시댁에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 또 이 세모녀에 쌓여서 저는 기가 빨리는 겁니다. 평상시 대화를 잠깐 들려드려 볼게요. 새언니, 피부과 다녀요? 언니 나이쯤 되면 다니면서 관리하지 않나? 가만 보면 새언니 피부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조금 애매해. 그치 언니? 나도 느꼈어 옳게. 그거 관리해. 안 그러면 나중에 폭삭 늙어 주름 생겨서 처지는 것도 한순간이다. 그건 그렇고 둘이 잘 지내고 있어? 뭐라고? 둘이 뭘 했다고? 아니, 안 싸우고 잘 지내고 있냐고 물어봤어. 싸우긴 왜 싸워? 싸우기만 해봐. 아주 내가 가만 안 두지. 그렇게 결혼하겠다고 잘 살겠다고 해놓고 싸우는 건 내가 용납 못하지. 그치, 솔직히 우리 오빠가 한 번 갔다 왔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엄마가 받아준 거지. 안 그랬음 새언니 안 받아줬을걸요? 우리 엄마가 찜해도 며느리감을 보면 능력들이 대박이거든. 그건 그렇지. 늘 병심에 옳게. 또 이혼하고 싶은 건 아닐 거 아니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라고. 우리 부부는 싸우지도 않고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잖아. 우리라고 서로 불만이 없겠어? 다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야. 옳게는 그걸 못해서 이미 한 번 실패한 거잖아. 엥? 아니야 언니. 새언니 첫 남편 바람나서 이혼한 거잖아. 남편이 바람나는 것도 그거 다 여자 잘못이다. 지가 똑바로 간수 못하니 바람이나 피지. 제 얘기를 하고 있고 제게 질문을 수없이 하지만 정작 제가 대답할 틈을 주지 않는 게 이들의 대화하는 방식이었죠. 늘 이런 식으로 셋이서 꿍짝하며 은근슬쩍 저를 남편보다 아래라고 못 박듯이 말을 했습니다. 남편을 이겨먹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저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났지만 저걸 또 상대하고 받아치면 5분이면 끝날 대화가 15분, 20분이 되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 돌아가니 말이죠. 시댁에서 밥을 먹고 오면 늘 소화제를 먹거나 구토를 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처음에는 걱정을 했지만 나중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숨 쉬는 남편을 무시하다가 어느 날은 너무 거슬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지금 나보고 한숨 왜 쉬는 건데 내가 체한 게 한숨 쉴 일이야? 맨날 집에만 갔다 오면 퀭퀭거리면서 토하는데 보기 좋겠냐? 불편하지. 당신도 알잖아. 시댁에서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밥을 먹는데 그럼 밥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고 소화가 되겠니? 당신이 우리 집 갔는데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하면 아무렇지 않게 잘 먹을 수 있어? 그래, 그래, 알겠다. 그 태도 뭐야, 지금? 그만 좀 하자, 지겹다. 정말 언제까지 그럴래?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살갑게 안 하니까 가족들이 더 뭐라고 하는 거 아니겠냐?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전처는 안 그랬어. 나한테는 나쁜 여자였어도 우리 가족들한테는 살가웠다고. 당신 미쳤니? 지금 나랑 전처를 비교하는 거야? 자꾸 비교가 되는 거 어쩌냐? 아유, 하던 거 마저 해라. 나는 나갔다 올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내뱉고는 나가서 새벽이 다 돼서야 들어온 남편이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저런 말까지 할 사람은 아니었고 심지어 전처에 대한 감정이 좋지도 않은 사람이 전처랑 저를 비교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뭔가 수상쩍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건지 전 이유도 없이 남편이 수상했어요. 딱히 달라진 거라고는 제게 쌀쌀맞게 하는 거 말고는 없었지만 남편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고 거기서 블랙박스랑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목적지를 보면 대충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날 밤에 깊게 잠든 남편을 확인한 후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봤는데 블랙박스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에는 남편의 딸로 추정되는 여자아이 목소리와 전처의 목소리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나야, 배 안 고파? 배고파. 배 많이 고파. 정말? 우리 애나 배 많이 고파? 얼른 가야겠네. 애나 아빠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래도 아빠 좋아? 보고 싶었어? 응, 보고 싶었지. 아빠가 나 까먹고 안 보러 오는 줄 알았어. 그럴 리가. 이제는 아빠가 자주 보러 갈게. 알겠지? 대화가 이게 끝이 아니었죠. 아이가 자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추와 둘이 나누는 대화도 있었습니다. 애나 아빠, 내가 살면서 당신한테 한 잘못들 반성 정말 많이 했어. 정말 미안했어. 그런데 우리 애나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합치는 게 어때? 내가 잘할게. 너무 늦게 정신 차려서 미안해. 그래도 우리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니잖아. 10대 때부터 함께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헤어지겠어, 응? 말도 안 돼, 이러지 마. 소라야, 나 재혼했고 내 와이프가 집에서 기다려. 얘는 보여준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온 거지. 너랑 뭘 어떻게 다시 해보려고 온 거는 아니야. 아니, 결국 준성이 너는 나한테 다시 올 수밖에 없어. 늘 그랬듯. 난 자신 있거든. 나는 예전처럼 너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바보가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안 그럴 거고 이런 식이면 애나도 보러 안 올게. 처절하게 매달리는 전처를 완강하게 뿌리치며 딸과 전처를 그냥 내려놓고 와버리는 남편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따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싶었고 그래서 조금 예민했겠다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내내 속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더니 기다렸던 두 줄이 나왔고 전 기쁜 마음에 바로 병원을 가서 확인도 했어요. 임신이 맞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남편에게 신이 나서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죠. 여보, 나 임신했어. 세상에 이것 봐. 우리 아기래. 너무 작지. 강낭콩 같아. 임신을 했다고? 응. 그래, 임신했다고. 뭐야? 너무 놀랬어? 남편은 표정이 완전 굳었고 잠깐 나갔다 온다며 급히 나갔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하필 그 타이밍에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주고 뛰쳐나갈 정도로 급한 일일까 싶었어요. 그 후 밤 11시가 다 되어도 남편은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12시가 다 되어갈 때쯤 소파에 앉아있는데 드디어 들어왔길래 현관 쪽으로 가는데 형님과 신우가 씩씩거리며 들어와서 제 머리채를 잡고 욕을 하면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남편은 뒤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영문도 모른 채 당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정말? 야,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너 바람핀 놈 누구야? 누구냐고? 말 안 해? 그럼 내가 찾을까? 너도 그 자식도 둘 다 죽었어? 바람이라뇨. 제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데요 지금? 나 정관수술한 사람이야 예전에. 근데 당신이 임신을 어떻게 했을까? 자백을 해 그냥. 더 비참해지기 전에. 이 나쁜 거사, 넌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정말 억울했습니다. 바람을 핀 적도 없는데 자꾸 제게 자백을 하라 했고 심지어 임신기간 내내 남편과 시댁것들과 싸우면서 지냈어요. 이혼을 하자고 해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바람핀 상대를 찾아서 상간소송이 가능해져야 이혼을 해주겠다는 거죠. 바람을 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욕이란 욕을 다 먹고 10달을 버텨 아이를 출산했고 낳자마자 유전자 검사를 했네요. 당연히 남편 아이였고 전 그걸 남편에게 카톡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러자 집에서 형님과 신우가 찾아왔고 들어오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하고 무릎을 꿇었죠. 전 이럴 줄 알고 친정 엄마를 불렀고 아이를 집에 데려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저희 언니랑 오빠를 불렀고 똑같이 해줬어요. 언니랑 오빠도 형님과 신우 그리고 남편 빰부터 시작해서 머리채를 잡고 반 죽였습니다. 한참을 그러다 저희 오빠가 말했어요. 세민이 너 말해. 이혼할래 말래? 당연히 해야지. 저딴 것들이랑은 더는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내가 싫어. 잘 들어. 이 집은 내가 우리 딸이랑 살 거니까 네가 나가. 그렇게 친정 식구들의 도움으로 이혼을 하고 쫓아냈습니다. 위자료도 넉넉히 받았고 매달 양육비도 받고 있어요. 그 외에도 1년을 넘도록 내내 애기 먹을 거랑 장난감뿐 아니라 제 영양제랑 먹을 것도 내내 보내지만 연락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고민되는 건 딱 하나예요. 아이에게 아빠 자리를 뺏은 것 같아서 그건 미안한데 저런 아빠와 식구들은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